애들이 없던데. 뭘 재미없다. 그럼 막 여기서 이거 저기서 저거 해서 뭘 볼 게 없어. 자, 지금 556번 풀이 할 거거든. 556번 한번 풀어보십시오. 문제. 일단 최소한 문제가 무슨 말인지는 이해하고 듣는 게 좋으니까. 자, 556번 풀이를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보게 되면 이제 fx가 2의 x 더하기 2제곱 더하기 7이 일단 확정인 부분이야. 그래서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 적당히 점근선을 여기쯤 잡게 되면 여기가 7이 되는 거지. 그리고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있고 이렇게 빈칸이 이렇게 되잖아.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함수값이 8이 되겠군요. 이렇게 만들어질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친구 그래프를 그릴 건데 이 친구는 이제 점근선이 10이다. 점근선이 10. 점근선 10 직선을 그려놓고 그리고 지금 밑이 이제 0과 1 사이의 수니까 그래프가 원래 이렇게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면서 점근선을 10을 타게 그려야 되는데 지금 여기 앞에 마이너스 붙었으니까 뒤집어서 그리면 되겠지.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겠다. 이렇게 약간 러프하게 이런 형태로 그려지게 될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지? 오케이. 자, 근데 이제 이쪽에 가서 이렇게 될 거라는 사실은 복잡하지 않은데 문제는 이제 여기 이 부분이 즉 이 x는 마이너스 2 직선과 만나는 부분이 어디쯤 있는지에 대한 그 판단이 조금 필요하거든. 근데 거기 문제에 보면 fx 제일 첫 번째 줄에 fx가 뭘 가진다? fx 최소값을 가진대. 그러면 이 최소값을 가지려면 만약 요 점이 여기 오른쪽 그렸다고 쳐. 이렇게 그려지게 되면 최소값을 가져가지지 않아. 여기 이 함수값이 어디에 가까워지고 있지 지금? 7에 한없이 가까워지지만 7이 되진 않는단 말이야. 그럼 이쪽 부분에서는 최소값을 가지 안 가져? 가지지 않아. 7에 가까워지는 거고 7이 되진 않는단 말이야. 그러면 7보다 눈곱만큼 큰 수가 얼마지? 말할 수가 없다 맞지? 어떤 수를 말하더라도 그 수보다 더 작으면서 7보다 큰 수를 말할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최소값을 안 가져 그냥. 오케이? 그럼 어떻게 돼야 돼? 요 값이 7보다 아래에 있어야 돼. 7 이하가 돼야 되는 거지. 그래야 만약 이를테면 정확히 7이 되었다고 해볼까 이렇게? 그러면 요때 함수값이 7이고 나머지 전부 다 7보다 크잖아 맞지? 그러니까 최소값이 7이라고 할 수 있게 되는 거야 그때. 아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여기 조금 지우고 다시 쓰면 이 그래프가 이런 형태로 그려지면 되더라는 거지. 이런 형태. 그러면 이제 최소값을 마이너스 2에서 가지게 되는 겁니다. 시우 괜찮아? 오케이. 자 그러면 요 점에서의 함수값이 얼마가 되지? 여기다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되니까 이 식을 써보게 되면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a 제곱 더하기 12 누구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7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라는 관계식을 얻게 되는 거지. 오케이. 그럼 이제 요건 마이너스 있으니까 얘를 2에 마이너스 1로 고쳐 쓰게 되면 마이너스 2에 2 더하기 a 제곱 더하기 12 7보다 작거나 같다. 자, 요런 식을 얻을 수 있게 될 겁니다. 한 줄 더 써놓을까? 3 2에 a 더하기 2 제곱 요 정도로만 딱 써놓읍시다. 나중에 이제 계산이 더 필요하면 그때 가서 또 정리를 하자. 오케이.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요구사항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fx가 이렇게 그린다는 사실 알았어. 얘가 y는 fx의 그래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함수 gt를 정의하는데 gt는 이 y는 fx 함수의 그래프와 이게 무슨 그래프지? 저기서 변수는 뭐야? x와 y야. 그럼 저건 xy에 대해서 몇 차식이지 지금? 1차식이지. 그러니까 그냥 직선을 준 거야, 알았지? 다만 개수가 좀 못생겼을 뿐이야. 오케이? 그럼 이제 이 직선을 그릴 건데 그 직선과 저 그래프가 만나는 점의 개수가 gt래. 괜찮지? 근데 gt가 얼마가 되는? 두 개가 되는 걸 찾아야 돼. 그럼 이제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는지에 따라서 상황이 여러 가지 해석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일단 이 직선이 어떻게 생겼는지 좀 생각을 해보자. 오케이? 어떻게 생겼을까 저거? 그렇지. 우리가 직선의 그 어떤 특징을 판단할 때는 이제 표준형, 즉 y는 꼴로 고쳐야 잘 보일 거 아니야, 맞지? 그러니까 저 친구를 이렇게 고쳤습시다. 2의 a 제곱 곱하기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t 그리고 양변을 2의 a로 나누게 되면 마이너스 2의 a 제곱분의 1 곱하기 x 더하기 2의 a 제곱분의 t 이렇게 만들어지겠지. 어차피 2의 a 제곱은 지수식이라서 0이 될 수는 없거든. 그러니까 마음대로 나눠도 괜찮아. 이렇게 괜찮아?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때 2의 a 제곱 이 거듭 제곱의 표현은 항상 그 값이 양수일 수밖에 없거든. 얘가 어떤 수든지 간에 얘가 양수야. 그러면 이 친구 기울기의 부호는 뭐가 되지? 음수가 되겠네. 그러니까 이 친구의 부호가 음수가 된다. 그러니까 주어진 직선은 감소하는 직선인 거야. 주어진 직선을 감소하는 직선. 그러면 그 감소하는 직선이 이 fx랑 몇 군데 만날 때? 두 군데 만날 때를 우리가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지. 그러니까 gt가 2가 되는 두 군데 만나는 t가 있기를 바란다는 얘기야. 그러면 어떻게 그리는 거야? 감소하는 직선이 이렇게 그려지게 되면 몇 군데 만나는 거야? 두 군데 만나는 거잖아. 저게 기울기가 좀 완만하든 가팔라지든 어쨌든 무조건 두 개만 더 완만해도 이렇게 하면 두 개 만나게 그릴 수 있을 거고 더 가팔라져도 이렇게 그리게 되면 두 개 만나게 그릴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그냥 적당히 그리면 되는 거지. 감소하기 하면 두 군데 만나는 상황이 반드시 존재하는 거야. 그러니까 괜찮지. 오케이? 자 그러면 이때 요 t 값은 어차피 지금 a가 얼마인지 모르는 값인 거거든. 그럼 이 2의 a 제곱 무슨 수라고 했지? 그냥 정해진 어떤 값이 되는 거야. 그리고 양수야. 그러면 t가 뭐랑 관련 있는 거지 지금? 직선의 y절편이랑 관련 있는 거잖아, 맞지? 그럼 t가 커지면 어떻게 돼? 직선이 올라갈 거고 t가 작아지면 직선이 내려가겠지. 근데 문제에서 그런 t에 교점이 두 개가 된 t에 뭘 찾으라고? 최소값을 찾으래. 그러면 언제가 최소가 돼? 이 직선 올려야 t가 작아진다고 내려야 t가 작아진다고? 내려야 t가 작아진다고. 그러면 제일 많이 내렸을 때가 언제야? 교점이 두 개인 상태가 유대게 제일 많이 내렸을 때가 이때겠지. 즉, 요 점을 지날 때 그때의 t의 값이 최소가 될 겁니다. 그럼 요점 좌표가 아까 뭐였지? 요점 좌표가 이게 저 점의 y 좌표였고 x 좌표는 마이너스 2구나. 즉, 이 직선이 마이너스 2에서의 함수값이 요 친구보다 작거나 같아야 됩니다. 오케이? 아니, 같아야 돼 정확히. 그때 t의 최소값을 이야기했으니까. 자, 그럼 이제 식을 써봅시다. 여기다 마이너스 2를 대입하게 되면 2의 a 제곱분의 2 더하기 2의 a 제곱분의 t가 어차피 이 식이랑 이 식이랑 같은 거니까 는 이제 마이너스 2의 2 더하기 a 제곱 더하기 10과 같을 때의 t 값이 이제 t의 최소값이 되는 거야. 괜찮지? 오케이? 그래서 이걸 이제 정리를 합시다. 양변에 2의 a를 곱하게 되면 2 더하기 t는 마이너스 2 곱하기 2의 2 더하기 2a 제곱 더하기
10 곱하기 2의 a 제곱 이렇게 될 거야. 그럼 t는 마이너스 2 곱하기 2의 2a 더하기 2 제곱 10 곱하기 2의 a 제곱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지. 요게 t의 최소값이야. 근데 이게 누구랑 같다고? fx의 최소값 같다. 근데 fx의 최소값이 이거였잖아. 그러면 이 친구랑 다시 누구랑? 다시 얘랑 또 똑같다는 얘기. 응? 근데 저 2 내고한 거예요. 2 더하기 2 이거 왜 곱했지? 아하. 진짜 왜 곱했지? 자, 이거는 이게 집중원이나 보려고 한 것도 아니고 실수했습니다. 실수했어. 리얼 실수.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랑 누구랑 같다고? fx의 최소값. 다시 말해서 이 친구가 사실 아까 fx의 최소값이었거든. 이거랑 갖다 풀면 되는 거야. 그러면 마이너스 2 곱하기 또 2 곱하기 쓰고 있어. 자, 약간 본능 느낌이다. 어쨌든 2의 a 제곱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2 곱하기 2 더하기 a 제곱 더하기 10. 그래서 요 지수 방정식 풀라는 게 문제 요구사항이야. 괜찮니? 정리해 봅시다. 얘는 이제 마이너스 4 곱하기 2a 제곱이 되고, 얘는 이제 그냥 천천히 쓸게. 2의 a 제곱 마이너스 2가 되고, 얘는 마이너스 4 곱하기 2의 a 제곱 더하기 10이 될 거야. 우변으로 모으는 게 낫겠다 맞지? 4 곱하기 2의 2a 제곱, 그다음 마이너스 14 곱하기 2의 a 제곱 더하기 12는 제로 이렇게 될 거야. 그다음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어차피 저 fx의 최소값과 그 모든 2의 a 제곱의 값의 곱을 구하시면 나왔거든. 그러면 이제 내가 그냥 2의 a 제곱을 t로 보게 되면 치환하게 되면 결국은 4t 제곱 마이너스 14t 더하기 12는 0에 대해서 이제 이 가능한 모든 t의 값의 곱을 구하라고 한 거거든. 그러면 가능한 t의 값은 어차피 2의 a 제곱의 값이랑 똑같은 거잖아, 맞지? 그럼 뭐 하면 돼? 곱이니까 2분의 곱 써서 근계수 쓰면 되겠네. 그럼 4분의 10이니까 얼마? 3 이렇게 되겠다, 맞지? 괜찮니? 이렇게 푸는 겁니다. 다시 풀고 나서 보니까 뭔가 계산을 너무 이렇게 낭비를 한 것 같은 느낌이 좀 있고. 지금은 안 떠오릅니다. 일단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뭔가 특별히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 저거 1차 방정식 앞으로 t는 어쩌고로 하면은 묶여요. 공통인수. 그 식을 정리를 하지 않고. 네. 그러면 바로 근거부정을 쓸 수 있어가지고. 방금 그런 얘기거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쨌든 그래프의 모양을 판단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고쳐 쓰는 과정을 하는 건 나쁘지 않은데, 근데 이제 요점의 y좌표를 편의상 뭐라고 쓸까? 그냥 별이라고 하게 되면 이제 이 친구가 마이너스 2, 별을 지날 때의 t의 값이 저 gt는 2인 t의 최소잖아, 맞지? 그래서 대입을 하게 되면 2의 a 제곱 그 다음에 곱하기 별 여기 마이너스 2 넣으면 이제 마이너스 2는 t 이렇게 만들어질 거고, 그리고 이게 지금 gt는 2인 t의 최소인데 그에 대해서 fx의 최소값이 지금 별이잖아, 맞지? 이 t 대신에 이제 별로 바꿔 써도 괜찮다는 거지. 그러면 이 별이 지금 이거였으니까 대입하면 2의 a 제곱 곱하기 별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별는 제로해서 요거 정리하면 그냥 된다는 얘기잖아, 맞지? 이렇게 생각할, 어차피 계속 이게 별이 계속 문제 풀이에서 반복해서 사용되잖아, 맞지? 그래서 이제 이 정리하다 보면 식이 많이 길어지는데 그냥 처음부터 이렇게 보고 하면, 그러니까
어떤 개형을 판단하기 위해서 이렇게 정리하는 건 괜찮은데 단순히 계산을 놓고 봤을 때는 이 상태로 푸는 게 더 낫긴 한 것 같습니다. 이해하죠? 근데 뭐 둘 다 괜찮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논리 구조를 이해하는 게 사실 더 중요하긴 해서 이제 계산하고 나서 보니까 좀 더 보이는 거거든 사실. 해결 질문 있어? 풀이 다 하시는 거예요? 아, 그 여기 한 노트 있잖아. 아, 벌써 됐어요? 근데 별표 안 한 문제도 그냥 풀이하고 있긴 한데 어쨌든 적혀 있는 문제들만 하는 건 맞아. 지금 여기 있는데 별표 한 문제만 풀이하려는 건 나머지 문제도 그냥 적어놓은 문제는 다 풀어가는 게 중요해. 자, 557번도 보겠습니다. 557번은 그 뭐지? 와플 교과서에 있었던 문제긴 합니다, 그렇지? 근데 워낙 유명한 문제라서 아마 우리 동네에서도 시험 꽤 많이 나왔을 겁니다. 자, 일단 보겠습니다. 그 이 문제에서 보고 이제 밑이 같은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역함수 관계는 아니다, 맞지? 근데 밑이 같은 치수함수와 로그함수가 주어졌을 때는 역함수 관계와의 관련성에 대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어. 이렇게. 그래서 사실 봤더니 이 친구는 얼마큼 변동했어? 여기도? 그러면 그냥 그래프를 전부 다 오른쪽으로 한 칸 민 거야. 그러면 원래 y는 x 대칭이었잖아, 맞지? 그럼 그 대칭인 직선도 어떻게 하면 돼? 오른쪽으로 한 칸 밀면 대칭인 상태가 유지되겠지. 그러니까 쌤이 그려놓은 이 직선은 무슨 직선인 거야? y는 x를 x축 방향 1만큼 평균했으니까 y는 x-1 직선이 된 거야. 그러면 이 두 그래프는 y는 x-1 직선에 대해서 뭐다? 대칭이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지. 괜찮니?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친구 요 직선, 요 흰색 직선이 y는 4-x 직선이라는 걸 알고 있어. 그러면 저 둘의 교점을 구할 수 있을 거 아니야, 맞지? 요 직선과 요 직선의 교점을 구하겠습니다. 그러면 x 좌표가 2분의 5가 나와서 요 점의 좌표가 2분의 5, 2분의 3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두 치수함수와 로그함수는 요 y는 x-1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거든. 그 말은 여기가 수직이고 여기 길이가 똑같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요거 한 칸 길이가 루트 2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게다가 기울기 마이너스 1이었으니까 여기가 45도가 되는 거잖아, 맞지? 45도가 되는 거잖아. 그러면 여기서 내가 이렇게 x축의 수직인 선을 그리고 x축의 평행선을 그리게 되면 요 직각삼각형도 1대1대 루트 2. 다시 말해서 45도짜리 직각삼각형이야. 괜찮지? 그러면 정확히 이 길이가 얼마가 돼? 요 길이가 1이 되고 요 길이가 1이 될 겁니다. 그럼 내가 점 A의 좌표를 찾을 수 있네. 여기서 2분의 5에서 1을 빼면 2분의 3이 되고 2분의 3에서 1을 더하게 되면 2분의 5가 되는 거지. 즉 A점의 좌표가 2분의 3, 2분의 5가 되고 여기에 대입하면 성립하게 되겠다. 맞지? 따라서 2분의 5는 A의 2분의 3 마이너스 1제곱. 다시 말해서 A의 2분의 1제곱이니까 양변을 제곱하게 되면 4분의 25는 A 이렇게 만들어져. 그러면 이제 A 값을 구했다. 맞지? A 값을 구했다. 그리고 우리는 사실 A점 좌표 안 거는 B점 좌표 한 거는 마찬가지인 거지. 바로 이제 이동하면 되니까. 그래서 이제 문제에서 마지막으로 요구하는 게 뭐냐면 이 삼각형 ABC의 넓이의 50배를 구하래. 삼각형 ABC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제 뭐 하면 돼? 저기 C점의 좌표만 구하면 되거든. 여기 원래 관계식이 뭐라고? 저 치수함수의 관계식 Y는 4분의 25의 x-1제곱이야. 여기다가 x 0을 대입한 게 C라고. C는 0,25분의 4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이게 C점의 좌표가 되는 거지. 오케이. 어쨌든 C점 좌표 찾았어. 0,25분의 4. 자, 이제 이 삼각형 넓이 구할 건데 뭐 방법은 여러 가지야. 저기 B점 좌표가 맞아 보여서 평행이동해서 사선식 써도 괜찮고, 아니면은 사실은 이제 이 문제는 요 길이가 2루트라는 게 주어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점집거 써서 높이를 구해서 넓이를 구해도 괜찮아. 이제 보통 쌤은 이런 상황까지 가게 되면 이렇게 풀기는 할 겁니다. 지금 여기가 y좌표가 4거든. 그럼 요 길이를 구하게 되면 25분의 96이 나와. 이제 그러면 이렇게 수선을 발휘하게 되면 1대1대 루트 2가 또 성립해서 25분의 96의 이제 루트 2분의 1배다라고 이렇게 쓰게 될 것 같긴 해. 그러면 이제 저게 높이가 되어서 저걸로 넓이를 구하는 게 조금 더 계산이 편하긴 할 겁니다. 사실은 이제 쌤이 보여주기 위해서 너희들한테 숫자를 쓴 거지, 사실은 이제 쌤이 계산할 때 저건 암산컷이긴 하거든. 계산을 마무리해보면 2분의 1 곱하기 25분의 96 곱하기 루트 2분의 1이랑 2 루트 1을 곱하면 되는 거지. 이제 약분이 이쁘게 되어서 답이 이쁘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559번은 사실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 잘 풀었네요. 자, 559번은 공식적으로 풀이를 하는 문제고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풀이하기 전에 선생님 문제의 정보를 조금씩 표현을 할 거거든. 하기 전에 문제를 좀 읽어보고 하면 좋습니다.
일단 문제가 무슨 말인지는 알겠어? 정민아 문제 읽어봤니? 자, 일단 559번 같이 한번 봅시다. 이 문제에서 약간의 불편한 점은 이제 우리가 로그 2의 x 위에 이제 a와 b가 있는데 보통 우리 a, b 찍으면 a를 왼쪽에 b를 오른쪽에 찍잖아. 이 문제는 a가 더 오른쪽에 있습니다. a가 더 오른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a, b 찍으라면 이제 b를 한 여기쯤 찍을 것 같은데 실 b가 이거보다 아래 있어. 물론 문제 푸는데 필요하진 않습니다. 결국 구해보면 저렇다는 얘기야. 오케이? 근데 쌤도 처음에 문제 풀 때 a, b 이렇게 잡고 나서 문제 왜 이래? 이러면서 다시 그렸습니다. 좀 귀찮더라고. 어쨌든 이제 지금은 알고 있으니까 저렇게 하는 거고. 그리고 이거는 거기 출처가 어디야? 한꺼번이잖아, 맞지?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 문제를 보게 되면 어차피 이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상태로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이렇게 될 거라는 사실을 어느 정도 인지하고 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봅시다. 이제 문제가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A에서 Y는 X의 수선의 반을 내리고 그 친구를 P라고 하지. 그다음 B에서 Y는 X 대칭 이동하고 그 점을 Q라고 하지. 그리고 이제 이 사각형의 넓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그려놓으니까 오히려 더 어렵긴 하군요. 약간 불편. 자, 어쨌든 자, 문제에서 이제 이 정보를 바탕으로 이제 직선 AP의 y절편과 직선 BQ의 y절편이 2분의 10 차이가 2분의 13이래. 그러니까 얘를 왜 이렇게 그렸지? 너무 위에 그렸군요. 선생님 다행히 키가 되는군요. 자, 어쨌든 저기 y절편이 이 친구입니다. 이렇게. 그다음 이 친구 y절편이 여기겠죠, 맞지? 이 길이가 2분의 13이라고 써준 거예요. 해놓고 나서 보니까 좀 많이 불편하군요. 그래서 쌤이 옆에다가 다시 하나 더 그려볼게. 여기 y는 x 직선이 있고 x축 y축이 있으면 좀 불편해서 지금은 잠깐만 일단 쉽게 보이게 그려주고 다시 뭔가 해볼게요. 그다음에 사실 이제 원래 구조대로라면, 그러니까 내가 그냥 임의로 그린 상태라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렸을 때는 이제 쌤 입장에서 이게 좀 쉽게 보여서 괜찮았는데 저렇게 그려놓고 나니까 잘 안 보입니다. 요 길이가 지금 2분의 13이라고 준 거거든. 괜찮아? 그럼 이 길이도 얼마지? 그럼 이 길이가 왜 이렇게 달라 보여? 사실 길이 같습니다. 맞지? 이게 몇 도짜리라서? 45도. 이것도 45도. 그럼 이 삼각형 무슨 삼각형? 직각 이등변 삼각형. 이것도 무슨 삼각형? 직각 이등변 삼각형. 그럼 이 길이 같은 거는 사실은 굳이 설명이 필요하지 않지. 어떤 이야기인지 알겠지?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 친구를 연장을 하겠습니다. 연장을 이렇게. 그러면 우리한테 지금 주어진 정보가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2분의 13이라는 거야. 괜찮지? 오케이. 근데 이게 많이 불편하구나. 이렇게 그리니까 잘 안 보이는군요. 그냥 위에 두고 푸는 게 훨씬 나았을 것 같습니다. 다시. 그러니까 지금 내가 뭘 이야기하고 있는 거냐면 요 길이가 2분의 13이라는 거야. 괜찮지? 평행하게 선을 그었어? 근데 지금 저기 AB 기울기가 얼마라고 나와있어 문제에서? 7분의 6이지. 그러면 내가 이렇게 연결했을 때 여기가 요 기울기가 7분의 6이라는 얘기거든. 그럼 내가 이렇게 수선의 반을 내릴게. 뭐 이건 기본 보조선이니까. 그럼 요 길이가 7K, 요 길이가 6K, 여기가 친절하게도 몇 도? 여기 몇 K? 숫자 너무 이쁘다 맞지? K가 얼마? 2분의 1이 되는 거야. 괜찮지? 오케이? 그러니까 요 B점의 좌표를 내가 뭐 알파, 로그 2 알파 이렇게 잡게 되면 좀 불편한데 어쨌든 그래도 할게. 그러면 이제 이 점의 좌표가 뭐가 돼? 요 길이가 7K니까 알파 더하기 2분의 7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로그 2에 알파에다가 6K를 더하니까 더하기 3을 한 거가 될 거 아니야, 맞지? 근데 이 점도 누구 위의 점이야? Y는 로그 2의 X 위의 점이잖아, 맞지? 그러니까 대입하면 성립해야 되겠네. 즉 로그 2에 알파 더하기 2분의 7이랑 로그 2에 알파 더하기 3이랑 같아야 되겠다, 맞지? 요게 로그 2의 8이니까 이 친구 지우고 8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이제 8알파랑
알파 더하기 2분의 7이랑 같다 이렇게 뜨겠지. 그럼 알파도 얼마야? 2분의 1이지. 그래서 이제 알파를 쌤이 이제 기억을 하고 아 너는 여기다 이렇게 찍는 거거든. 네, 이게 너무 불편한 설명할 때. 그래서 저렇게 그냥 이제 우리가 처음에 임의로 그리게 될 형태의 그림으로 쌤도 저렇게 풀었거든. 저기 훨씬 잘 보여서. 근데 이렇게 해놓고 나서 보니까 뭔가 이렇게 좀 불편하다 사실 설명하기. 그래서 저렇게 그리는 게 조금 더 자연스러운 발상일 것 같습니다. 아, 감기 나왔습니다. 이렇게 목이 상해버린 거예요. 어쨌든 그럼 이제 좌표 찾았으니까 이제 문제가 해결이 된 거입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이 점 좌표 알고, 이 점 좌표 알고, 여기 수선의 발열이고, 여기 이제 수선 이렇게 해가지고 요 길이, 요 길이, 그 다음에 여기 길이 이제 해서 이제 넓이 구하면 되겠지. 괜찮니? 그럼 마무리 해볼까 기왕 하는 거? 자, 우리가 여기가 좌표가 얼마가 되냐면 2분의 1, 마이너스 1이 될 겁니다. 그래서 사실 저기를 찍은 거야. 좀 이상하잖아, 맞지? 근데 문제 푸는데 아무 지장 없어. 오케이. 여기 좌표는 여기 2분의 1 더하면 4가 될 거고, 그럼 이제 여기가 2가 되니까 아니지? 여기는 2분의 1과 똑같잖아. 그럼 2가 되겠군요. 4,2. 그 다음에 여기 수선에 발려있는 거였거든. 그럼 여기는 3,3. 여기는 이제 이거 둘이 더하면 얼마? 마이너스 2분의 1. 그럼 여기도 마이너스 2분의 1. 근데 어차피 우리는 이 차이를 구하는 거니까. 잘못했다. 지금 뭘 했냐면 내가 여기 지수함수를 안 그렸는데 이 지수함수와의 교점을 찾는 게 그게 Q였어. 그러니까 요 점 찾는 게 아니었습니다. 요 점 찾는 거였어. 여기는 이제 대칭이라서 마이너스 1,2분의 1이 될 겁니다. 자, X축, Y축은 그냥 가이드선에 가깝다고 생각하고 좀 무시를 해줘야 될 것 같아. 자, 그럼 이제 넓이를 구해봅시다. 요 길이는 X좌표에서 Y좌표를 뺀 거의 루트 2배야. 왜냐면 이 점 X좌표 마이너스 1이잖아, 맞지? 이 점 X좌표 2분의 1이잖아. 그럼 2분의 마이너스 1 빼면 얼마? 그럼 여기가 2분의 3 루트 2라고 항상. 이렇게 길게 마이너스 1인 직선이니까. 여기서 3에서 4에서 3 빼면 얼마? 1. 그럼 여기 루트 2가 되는 거지. 그리고 요거 길이 구하는 건데 3,3면 여기 중점은 둘이 더해서 2로 나누면 되니까 얼마? 4분의 1, 4분의 1이 되겠지. 그치? 둘이 마이너스 4분의 1이군요.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면 마이너스 4분의 1 맞지? 오케이. 그래서 요 길이는 3 빼기 4분의 1. 4분의 13? 맞지? 그래서 4분의 13 루트 2가 될 겁니다. 그럼 이제 2분의 3 루트 2 더하기 루트 2에다가 2분의 1을 곱하고 4분의 13 루트 2를 곱하게 되면 이게 넓이가 될 겁니다. 괜찮니? 여기 질문 있어? 혹시 질문 있는 사람? 네, 두개 내시면. 저 그림으로 안 보여서. 근데 지금 다시 하라고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쌤도 사실 이게 내가 풀 때 저렇게 풀었어가지고 상상이 저게 훨씬 더 잘 돼서 이게 진짜 그림이긴 하거든. 요 길이가 2분의 13이라는 걸 설명하는 것부터 이미 난해했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연아 봐줘. 여기랑 여기 사이의 거리가 2분의 13이야. 그럼 이 길이도 2분의 13이야. 가 괜찮아? 근데 여기서 얘가 2분의 13이면 얘도 2분의 13이면 얘는 어때? 저기 직각삼각형 두 개 합동이니까 쉽게 보인단 말이야. 얘도 맞는데 저게 잘 보여. 그래서 저걸로 설명을 한 거야 사실. 왜냐하면 어차피 이기랑 똑같을 거 아니야. 맞지? 그리고 여기 요만큼 길이랑 여기서 요만큼 길이랑 똑같을 거 아니야. 맞지? 당연히 2분의 13 될 건데 잘 안 보이네. 그려놓고서 너도 깨달았어. 이거는 너희들을 설득하기가 조금 불편하겠다는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하나 더 그려서 푼 겁니다. 이 그림이 진짜 그림이야. 실제로 여기 좌표가 2분의 1, 마이너스 1이고 여기 좌표가 4,1이라는 걸 우리가 조금 전에 보였잖아. 맞지? 이게 문제의 조건을 만족하는 그림인 건 맞아. 정민이 질문 있어? 수연이 질문 있니? 네, 괜찮아? 몇 번 연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맞지? 이번에 3루트 구한데 그러니까 사실은 항상 이런 느낌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기울기 1인 직선이 있다고 하자. 마이너스 1인 직선 하자. 차라리.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 유준이도 봐줘. 기울기 마이너스 1인 직선이 있으면 이렇게 주어지게 되면 여기가 이게 x축에 평행하게 그은 거거든. 그럼 여기 무조건 몇 도야? 45도야. 그럼 45도는 여기는 직각일 테니까 1대1대 루트 2 되는 거 알잖아. 이거 어차피 다 안다고. 그치? 근데 그러면 만약 이 점의 좌표가 요 점의 좌표가 알파, 베타야. 요 점의 좌표가 감마, 델타라고 하자.
여기까지 괜찮니? 아니 그냥 예를 드는 거 예를 드는 거. 그러면 요 길이가 얼마지? 그냥 이 점의 x좌표에서 이 점의 x좌표를 빼면 되잖아. 그러니까 알파 빼기 감마가 된 거야. 거기다 루트 2 하면 이 길이가 나온다. 아, 괜찮아? 그래서 그냥 x좌표 차구하고 루트 2를 곱하는 거지.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자잘한 건데 이걸 내가 좌표 구해서 일일이 계산하고 있으면 풀이가 늘어져. 그럼 풀이가 늘어지게 되면 계산의 복잡도가 올라가서 실수 위험이 커져 사실. 그래서 이제 좀 자주 나오는 패턴들은 사실 그냥 지식으로 정리를 해두는 게 맞아. 길게 봐서. 근데 오늘 힘들어? 엄청 졸려? 아니 어때는 안 졸려요. 하윤아, 그 윤선이 눈 봐봐. 몇 시에 왔어? 응? 몇 시에 갔다 온 건데? 아니 그냥 렌즈 떼서 흐리멍텅이 보이는 거예요. 여튼 자, 이렇게 푸는 겁니다. 또 질문 있는 사람? 수라도 괜찮아? 네. 자, 그 다음에 560은 아마 사실 풀었으면 좋겠어. 이게 뭐랄까 비주얼 이슈가 제일 크거든. 그런 거 있잖아. 생긴 건 빡세게 생겼는데 알고 봤더니 착하더라. 뭐 이런 거. 명수도 시험 안 깎으면 이름이 안 돼. 알고 봤더니 민규쌤도 그런가? 민규쌤도 그렇지. 민규쌤 덩치를 생각하면 완전 착하잖아 민규쌤. 아버님이 좋은 면도이셔서 이제부터 면도 맨날 할 거예요. 아 언니 어제 명수 면도 맨날 하고 있어. 명수 이제 선택하고 여자애들이랑 같이 들었어. 아, 그래? 아니 문과니까 맞네. 여학생 비율이 엄청 높겠구나. 근데 이과여도 여학생 비율이 많아요. 아예 개성고 자체가 3대 7인가 그렇잖아 지금. 근데 3대 7. 한대 부분은 어떤지 알아? 9대 1 아니에요? 1대 9야 1대 9. 남학생 1, 여학생 2야.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그냥 이렇게 예전에 들었는데 남학생이 교실 구석에 이렇게 모여서 뒤늦게 뽁닥뽁닥 하고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진짜 구석에 모여 있는 건 아닌데 진짜 소수라서 뭔가 약간 약간 이게 뭐랄까 약간 왕따 같은 느낌이 좀 있대. 잠깐. 그래서 그러니까 완전 진짜 찌그러졌대. 반에만 한 명이 아니 그 정도는 아니고 한 다섯 명 그 정도는 되나 봐. 진짜 1대 9는 아니야. 1대 9에 가까운 거지. 근데 요즘은 또 어떤지 모르겠다. 내가 그때 들었을 때가 벌써 몇 년 전이긴 해서. 수라야. 560번 도전 중? 최선을 다해봐. 쓰는 방법 뭐라고? 아니에요. 빨리 이야기해도 궁금하잖아. 아니 뭐. 그냥 말하면 힘들다 할 것 같고. 수연아. 원래 절대값 다루는 기본 아이디어가 뭐였어? 응? 절대값 다루는 기본 아이디어. 기본 아이디어. 대답 못하면 지금 꿀밤 때렸는데 어떡해? 나한테 물어버린 이상 대답 못하면 꿀밤 때려. 그래서 이면지 주세요. 잠깐만. 꿀밤한테 때리고. 아니 0보다 큰 때와 작을 때 나눈 거 아니야? 그래? 그거 원하는. 기본이라고 했잖아. 아니 모를 리가 없지. 이면지 다 치워버려. 동료를 향하는 거였어요. 다 치워버렸다. 뭐를요? 이면지.
아까 막 사인으로 좀 정리한다고 갖다 놔 버렸거든. 응? 응? 지워. 약간 바보 됐어? 네. 아. 자, 얘는 일단 쌤이 풀이를 조금 이따가 할게. 근데 그냥 기본은 이거야. 결국 x가 4보다 클 때와 x가 4보다 작을 때를 나눠서 푸는 거야. 일단 이렇게 해봐. 할 수 있어 충분히. 그리고 이런 거 풀면 약간 기분 좋거든. 사실 기분 좋아. 그처럼 못생겼는데 내가 널 이겼다 뭐 이렇게 된 거잖아. 뭐 지면 어떻게 봐? 야, 그건 내가 지켜줄 수가 없다. 오케이. 얘네 해볼 만해. 인정아. 그래? 그거 하고 있어. 그래. 잠깐 쌤 이면지 갖다 줄게. 조금만 기다려. 썼어? 너 아직 ING구나. 열심히 해라. 그러니까 그 x가 4보다 크면 이제 이게 플러스 1이 되어서 이거 그냥 더하는 거잖아, 맞지? 그럼 여기 마이너스 2x랑 2의 x제곱이랑 치워져서 fx만 2개 남아서 2fx가 돼요. 그냥 x가 4보다 작게 되면 얘가 마이너스 달고 나와서 약분되면서 마이너스로 바뀌어. 마이너스 fx 더하기 2x제곱이니까 마이너스 fx랑 fx랑 치워져서 요렇게 남게 되는. 일단 요걸 먼저 확인하는 거. 응? 16 아니야 32야. 이게 5제곱을 계산을 내가 잘했어. 아니야. 이 5제곱을 너가 쌤이 틀릴 수는 있는데 너희는 다 해야지. 오, 풀었어? 아니. 그림을 그려. 그림도 그렸는데? 그러니까 개형 추론이라서 그 지금 지수 밑이 1보다 커 작아? 작잖아, 맞지? 그 다음에 그 뭐지? 지수 앞의 지수식 앞의 부호가 마이너스잖아. 그럼 그래프 모양이 어떻게 그려져? 그렇게 그려지지. 그럼 그거를 저기 4 오른쪽에 끼울 거야. 적당히. 근데 저기 y는 gx랑 y는 t 직선의 교점 개수가 항상 0 또는 2개. 그러려면 그래프를 어떻게 끼워야 될까를 고민하는 거야.
괜찮아? 시험 관계상 하겠습니다. 자, 보게 되면 이제 이렇게 식이 생기면 그래프가 이런 형태로 그려질 거란 거지. 내가 모든 가로선에 대해서 교점이 2개 생기게 만들고 싶거든. 근데 이 친구랑은 교점 무조건 몇 개야? 1개 또는 0개잖아, 그렇지? 왜냐면 그건 안 만나니까. 그럼 이 친구도 어때야 돼? 둘이 더해서 2개가 되게 하고 싶단 말이야. 혹은 0개가 되게 하고 싶단 말이야. 근데 어차피 얘도 지수함수니까 만나봤자 몇 개야? 1개야. 그럼 여기서 1개 만나면 여기서도 1개 만나게 그리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야 돼? 얘가 점근선이 되고 그래프가 정확히 이렇게 그려져야 되는 거야. 그러면 내가 어떻게 가로선 그어도 무조건 몇 개 만나? 2개 만나잖아. 또는 안 만나면 안 만날 거 아니야, 둘 다. 맞지? 요렇게 그려지게 하는 거야. 그럼 이제 어느 점을 지난다고? 요점 좌표가 지금 뭐지? 4,0이지. 그리고 여기는 32잖아. 점근선이 32가 되고 4,0을 지나는 A와 B의 값을 구하라 이런 얘기인 거지. 오케이? 충분히 이걸만 할거 없어. 왜 30이야? 다시 끝나고 여기서 하는 거예요? 자, 561번은 그냥 하겠습니다. 자, 일단 문제를 좀 읽어보십시오. 문제가 뭔 말인지 알아야 되니까. 아마 쌤 기억으로는 561번도 마플 교과서에 있었던 것 같기는 합니다. 자, 일단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y는 5분의 1의 x-3제곱과 y는 x의 교점의 x좌표를 k라고 하지. 근데 어차피 교점은 y는 xy의 교점이기 때문에 좌표가 k, k가 될 겁니다. 일단 이걸 먼저 하는 거거든. 이제 그러면 5분의 1의 k-3제곱이 k가 된다는 관계식을 얻을 수 있고, 그러면 얘를 5의 마이너스 k제곱 더하기 3는 k로 고쳐 쓰는 건 나쁘지 않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식을 잘 보게 되면 얘를 이렇게 고쳐 쓰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양변에 5의 k제곱을 곱한 거지. 그러면 결국 이 친구랑 어떤 거야? 또 양변 세제곱하라는 얘기잖아, 맞지? 5의 9제곱은 이제 k의 세제곱 곱하기 5의 3k제곱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 오케이. 근데 결국 우리한테 구하라고 한 건 뭐지 그러면? 이게 5의 구조가 같으니까 F 5의 마이너스 9제곱을 구하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잖아, 맞지? 오케이. 내가 5의 마이너스 9제곱을 이제 대입을 하려고 했더니 지금 우리가 fx에 대해서 아는 거는 뭐만 알고 있냐면 x가 k보다 클 때 fx가 이거고 그리고 이 관계식을 만족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단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k보다 작은 x에 대해서 근데 지금 이제 그림 보면 알겠지만 여기가 125라서 5의 마이너스 9제곱이 이제 충분히 여기가 가까이 있을 거거든. 그러면 k보다 이 k랑 비교했을 때 5의 마이너스 9제곱이 어떨 수밖에 없어. 더 작을 수밖에 없잖아. 맞지? 그럼 이거는 이 식을 만족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가 없다고. 실제로 만족하지 않겠지만. 오케이? 그러니까 얘를 여기다가 실제로 그냥 대입하라는 얘기는 아닌 거예요. 그럼 뭔데? 이런 생각을 하자는 거지. 우리가 결국 내가 이 식을 만족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 그러면 요 값이 5의 마이너스 9제곱이 되면 그러면 결국 그때의 x값을 내가 알아내기만 하면 뭘 할 수 있어? 이 f5의 마이너스 9제곱의 값을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저 fx의 값이 5의 마이너스 9제곱이 되는 x를 찾자고. 그럼 그 x를 여기 양변에 대입하게 되면 f5의 마이너스 9제곱의 값이 구해지게 되겠지. 오케이? 그럼 f에 얼마를 넣어야 5의 마이너스 9제곱이 나오지? 저기 12를 넣으면 5의 마이너스 9제곱이 나오는 거잖아, 맞지? f12가 5의 마이너스 9제곱인 거야. 그러면 이 식의 양변에 뭘 집어넣자고? x의 11을 집어넣자고. x의 11. 그러면 f 5의 마이너스 9제곱 36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 값이 36이다 이렇게 푸는 거지. 괜찮니? 오케이. 자, 일단 혹시 질문 있어?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제 얘가 구해야 되는 게 지금 f5의 마이너스 9제곱을 구해야 되거든. 이거는 이제 여기 관계식에서 그냥 차근차근 정리해서 나온 거니까 그렇게 복잡하지 않겠다, 맞지? f5의 마이너스 9제곱을 구하고 싶어. 근데 이제 내가 이 5의 마이너스 9제곱을 그냥 여기다 대입하려고 보면 사실은 이제 5의 마이너스 9제곱이 k보다 작다는 사실은 너무 명확해서 굳이 이제 그런 접근을 하기를 바라는 게 아닌 거야. 결국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는 거냐면 이 등식이 성립하는 사실을 알고 있으니까 여기다가 요 식의 값이 5의 마이너스 9제곱이 되는 x를 대입하자고. 그러니까 조금 편의를 위해서 여기를 잠깐 바꿨으면 즉 f알파는 5의 마이너스 9제곱이 되는 x가 알파라면 내가 이 식의 양변에 알파를 대입하게 되면 다시 말해서 f알파는 3알파에다가 f알파가 마이너스 5의 마이너스 9제곱을 했으니까 요렇게 관계식이 만들어지지 않겠냐는 거지. 맞지? 그러면 내가 결국 구하고 싶은 건 이거였으니까 얘를 구하게 되면 이 식의 값이 구해지겠네 이렇게 가잖아. 괜찮아?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러면 결국 찾아야 하는 건 f알파는 5의 마이너스 9제곱이 되는 x를 찾는 거거든. 근데 이 친구가 얼마가 되기를 바라는 거지? 5의 마이너스 9제곱이 되기를 바라는 거니까 얼마를 대입하면? 12를 대입하면 5의 마이너스 9제곱이 되는 거잖아, 맞지? 그래서 알파가 12라는 사실을 알았고 그럼 이제 이 식의 양변에 12를 대입하게 되면 이런 관계식이 나올 거다 이런 얘기인 거지. 그 다음에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긴 할 것 같거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원하는 건 결국 내가 이제 이 12가 알파라는 사실을 알았으니까 여기에 12가 정확히 이 라인에 있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는 있어. 근데 사실 이제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이제 12에서의 함수값이 5의 마이너스 9제곱이니까 이 친구의 12에서의 함수값이 5의 마이너스 9제곱인 거잖아, 맞지? 그럼 얘는 5의 마이너스 9제곱이다. 여기는 y는 x직선이니까 12,12가 되어서 이 친구가 이 친구보다 무조건 더 위에 있지. 그 말은 교점보다 오른쪽에 12가 있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적절한 계산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되는 거지.
혹시 질문 있어? 수연이는 어때? 괜찮아? 만약 저게 x가 아니고 3x가 아니고 x였으면 뭔가 역함수 관계를 쓰는 문제가 되었을 수도 있어. 지금 이제 x가 아니고 그치 x가 아니고 3x잖아, 맞지? 저거는 이제 역함수를 말하는 건 아닌 거야. 그래서 저런 식으로 접근해서 푸는 겁니다. 잠깐 쉬었다 해도 괜찮을까? 한번 쉬었다 합시다.